한국의 정신이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을 바꿨습니다. 전기도 없고 물도 부족하던 그곳에 낯선 한국인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자조 협동 근면. 단 세 마디로요. 처음엔 모두가 비웃었지만 1년 뒤 아이들은 맑은 물을 마시며 외쳤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한국의 과거가 탄자니아에서 기적을 만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로 돌아오는 힘이 됩니다. 아직도 그때의 흙냄새가 기억납니다. 열대의 해가 강하게 내리쬐던 어느 여름 아침, 저는 탄자니아의 작은 시골 마을 은자비니에 처음 발을 디뎠습니다. 아스팔트 한 점 없는 붉은 흙길 위를 낡은 트럭이 요동치며 달리고 있었고, 트럭 뒤편에 매달린 채로 마을 어귀를 바라보던 제 눈에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풍경이 하나둘 들어왔죠. 지붕은 낡아 비만 오면 물이 새고 집 앞의 텃밭은 그늘 하나 없는 땅 위에 메말라 있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맨발로 앉아있는 아이들, 먼지를 마시며 물을 깃는 여성들, 그리고 조용히 낯선 일을 경계하는 시선들. 저는 KOICA의 농촌개발 전문가로 이 마을에 파견되었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부르긴 했지만 제 모습은 그 누구보다 평범했죠. 정장은 챙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땀에 젖은 면바지와 다른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저의 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 한국의 새마을 운동이었습니다. 자조, 협동, 근면. 그 세 단어를 중심으로 한 변화의 이야기를 저만큼 믿고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아니, 있어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 삶 자체였으니까요. 제가 자라온 고향도 지금의 은자비니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60년 전 제 아버지는 전기도 없던 시골 마을에서 자라셨습니다. 장화를 살 돈이 없어 비 오는 날에도 맨발로 밭일을 나가셨고, 어린 제가 도시에서 배우던 영어 단어들을 흙 묻은 손으로 받아 적으시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런 아버지를 바꾼 것이 바로 새마을 운동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집을 짓고 길을 닦고 협동조합을 만들던 그 시절의 열정이 제게는 역사라기보다는 기억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곳 은자비니에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 우리가 함께하면 바뀐다는 경험.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제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국 얘기는 한국에서 하시죠. 왜 우리한테 그걸 시키는 거죠? 청년 리더 마레로는 제게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틀렸다고 말하고 믿는 겁니다. 저는 당황했고 동시에 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 제가 전하려던 것은 이야기였지.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저 사이에는 언어보다 더 큰 배경의 벽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가난과 이들이 살아온 가난은 결이 달랐고, 제가 말하는 협동은 이들에게 지시처럼 들렸던 거겠죠. 며칠이 흘렀고 저는 마을 외곽에 방치된 오래된 창고터를 찾았습니다. 이곳에 마을 사람들을 위한 공동 창고를 짓고 싶었습니다. 각 가정이 재배한 농작물을 모아 보관하고 운송까지 연계할 수 있는 거점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말로 설명하는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작은 삽 하나와 블록 몇 개를 들고 저는 그 자리에 매일같이 나갔습니다. 벽돌을 나르고 흙을 다지고 벽을 쌓았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돌리거나 멀리서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어린 여자아이가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당신 왜 여기에 왔어요? 그 질문은 너무도 단순했지만 제게는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왜일까요? 제 대답은 준비되어 있었는데 목구멍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동자 속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무언가를 시험하듯 한 조심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리고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왔어요. 우리도 예전에 지금 이 마을처럼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끼리 힘을 모아 조금씩 바꿨어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왔어요. 그 아이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마레로가 제 숙소 앞에 찾아왔습니다. 당신은 그냥 정부에서 시켜서 이 마을에 온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까 아이한테 한 말 들었어요. 그는 말끝을 흐리더니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진짜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하지만 그 말이 오해가 풀렸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곳은 제게 단순한 프로젝트 대상지가 아니라 제 삶 전체를 걸고 증명해야 할 신뢰의 공간이었으니까요. 창고터에서의 작업은 생각보다 훨씬 고된 일이었습니다. 삽질 하나, 벽돌 하나 옮기는 데에도 땀은 줄줄 흐르고 손에는 물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모습을 멀찍이서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일부러 모른 척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이는 저를 보며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닌데 낯선 외국인이 저렇게 혼자 삽질을 하고 있다는 게 그들에게는 우습게 보였던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혼자 밥을 지어 먹고 해가 치기 전까지 흙을 다지고 벽돌을 올렸습니다. 가끔은 지쳐 바닥에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사람들은 과연 제 노력을 복인하는 걸까?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의 낡은 수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예전에 아버지가 적어둔 새마을운동 일기장이 남아있었고 그 속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날은 모두가 비웃었다. 둘째 날은 지나가며 쳐다봤다. 셋째 날은 한 사람이 삽을 들었다. 넷째 날은 여럿이 함께 벽을 쌓았다. 저는 그 문장을 믿었습니다. 그건 숫자로 증명된 통계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으로부터 얻어진 진실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큰 사고가 터졌습니다. 벽돌을 쌓아 만든 창고 벽이 무너지면서 그 아래 깔리고 말았던 겁니다. 순간적인 사고였지만 충격은 컸습니다. 날카로운 벽돌 모서리에 팔이 찢겼고 허리를 제대로 펴지도 못할 정도의 통증이 왔습니다. 저는 벽 아래에 앉은 채로 그저 숨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 순간 정말이지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람은 마레로였습니다. 제게 가장 큰 반감을 보이던 그 청년 리더가 제 팔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으세요. 병원은 멀지만 응급약은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를 믿는 듯한 태도를 보이지 않던 마레로가 가장 먼저 제게 손을 내민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마레로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창고터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청년 몇 명이 삽과 바가지를 들고 함께 따라왔고 마레로는 말했습니다. 다시 지읍시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 방식으로 해보죠. 그 말은 제게 무엇보다도 깊은 감동이었습니다. 새마을운동을 그대로 옮기겠다는 것도 한국의 방식을 강요받겠다는 것도 아닌 이 마을의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고 주도하겠다는 의지였으니까요. 그날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레로는 다른 청년들을 모아 토의를 열었고 창고 설계부터 자재 수급까지 모든 과정을 주민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조력자의 위치로 물러났고 그들의 속도와 방식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한편 사피나라는 여성이 조용히 저를 찾아왔습니다. 마을의 여성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그녀는 많은 말을 하진 않았지만 묘하게 강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성들도 뭔가를 하고 싶어요. 우리는 아이들을 키우고 밥을 짓고 물을 길러요.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 말은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한국의 새마을 운동에서도 여성들의 참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비누를 만들 줄 알아요. 말린 과일도 만들 수 있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함께해요. 그렇게 마레로와 사피나 두 사람이 이끄는 변화가 마을 안에서 동시에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창고는 남성들을 중심으로 공동작업장은 여성들의 손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회의 끝에 마레로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저를 돕기로 마음먹은 건가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우리 마을을 바꾸려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벽이 무너졌을 때 당신은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그게 인상 깊었어요. 당신은 그냥 떠날 수도 있었는데 남았어요. 그 말은 오래도록 제 가슴에 남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눈에 띄지 않던 작은 실천이 이곳에서는 하나의 신뢰가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신뢰는 숫자로 측정되지 않고 시간과 땀과 상처 위에 쌓이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은 점점 분주해졌습니다. 남자들은 창고를, 여자들은 공동작업장을 준비하며 분업이 시작되었고 저 또한 그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레로가 마을 회의를 열자고 불렀습니다. 우리 방식으로 완성한 창고, 내일 시험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회의장이 가득 채워진 사람들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어떤 이는 걱정했고 또 어떤 이는 불안해했습니다. 이 새로운 시도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가 만든 것이 진짜로 효과가 있을까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와 사피나 그리고 마레로는 작업장 옆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게 사피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정말 힘드셨죠? 제가 잠시 눈을 감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서로 믿고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바로 그 다음날 찾아왔습니다. 시범적으로 보관된 곡식 더미가 갑자기 온통 곰팡이에 덮여버린 것입니다. 이전까지의 노력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느낌이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마레로는 창고 한가운데서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이건 우리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 순간 사피나는 손에 든 작은 비누 조각을 바닥에 떨구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는 걸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우리가 해봐야 비로소 배운다는 걸요. 회의장은 침묵에 쌓였고 그 침묵은 곧 깨졌습니다. 청년들이 한 명씩 속삭이다가 큰 목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해보자. 이게 바로 우리 방식이다. 이건 실패가 아니라 경험이다. 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이 진짜 성장이라는 신념이 이곳에서도 꽃을 피운 것이었으니까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피나가 여성들과 함께 만든 비누와 말린 과일 샘플이 시장에 판매 허가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마레로는 창고를 투명하게 관리하자며 소규모 회계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주민들은 스스로 만든 규칙에 동의했고 저를 포함한 주민 전원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단지 외국 전문가를 따라온 보조자가 아니라 진짜 공동체의 일부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 입구먼 길 위에서 한 남자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국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는 한 걸음씩 천천히 다가왔고 마을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이호안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새마을 운동 1세대로 활동했던 분으로 저의 스승이자 아버지 같은 분이었습니다. 이호안이 마을 광장 한가운데에 서자 그는 손을 들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에 있는
이 마을 사람들에게 한국의 진짜 이야기를 전하러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숨죽인 채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기도 없고 도로도 없던 한국의 옛 시골 마을에서 사람들이 함께 길을 닦고 우물 파고 협동조합 만들어 점차 삶을 바꾸어간 이야기. 그 과정에서 겪었던 시련, 좌절, 그리고 결국 찾아온 변화. 그 이야기 하나하나에 은자빈이 주민들은 공감했고 이어하는 이야기 말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바뀐 건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바깥에서 오는 지원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는 변화가 진짜입니다. 주민들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안았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마레로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저도 한국 땅을 밟고 싶습니다. 새마을이 어떤 길을 걸었는지 제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은자빈이의 부는 바람은 더 이상 외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바람은 이곳에서부터 시작된 새로운 희망의 바람이었습니다. 은자빈이 마을의 아침은 이제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는 길에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연필과 공책 그리고 자신감입니다. 마을의 여성들은 작업장에서 노래를 부르며 비누를 만들고 있었고 남성들은 공동창고에 쌓인 농산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은 이전과 달리 분주했지만 여유로웠고 무엇보다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반짝임은 삶을 바꿔낸 사람들이 가진 자부심이었습니다. 저는 마레로와 함께 작은 언덕에 올라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창고의 초록 지붕과 여성 공동 작업장의 햇빛 반사판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고 그 너머로는 시범 정비된 도랑에서 물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마레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이 마을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어요. 그 말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마을 중심에서 준비한 작은 축제에 모였습니다. 공동창고 완공을 기념하는 행사였고 동시에 마을의 자립 시작을 알리는 자리였습니다. 아이들은 노래를 불렀고 여성들은 말린 과일과 비누를 직접 포장해 전시했습니다. 마레로는 간단한 연설을 준비해 마을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는 종이 한 장 없이 천천히 그리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바꾸었습니다. 누구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리 방식의 변화입니다. 외부에서 온 도움은 불씨였을 뿐 진짜 불은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마을 사람들의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한 발짝 물러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저는 이 마을의 누군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축제가 끝난 저녁, 저는 이요한 선생님과 마레로, 사피나와 함께 모닥불을 피워놓고 앉았습니다. 이요한 선생님은 손에 들고 있던 나무 막대를 불 가까이 가져다 대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전 한국의 농촌도 지금처럼 불을 보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많았죠. 그 불빛 하나가 희망이었고 온기였고 약속이었습니다. 사피나는 마을 여성들이 처음 만든 비누 상자에 마을 이름을 새겨 넣었다고 말했습니다. 은자빈이 그 단어가 이제는 단지 한 마을의 이름이 아닌 변화와 가능성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저희가 머물던 숙소 지붕 위에 올라가 조용히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무수히 쏟아지고 있었고 멀리서 아이들이 부르는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노래는 예전에 아버지가 부르던 새마을 노래와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멜로디는 달랐고 언어도 달랐으며 무엇보다 목소리가 다르더군요. 이건 이제 이 마을의 노래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저는 다시 은자빈이를 찾았습니다. 그때 공동창고는 마을의 배급과 유통을 담당하는 작은 센터로 발전해 있었고 여성 공동작업장은 지역 라디오에도 소개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영어로 인사를 건넸고 저를 기억해주는 어른들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마레로는 다시 저와 언덕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처음 당신이 왔을 때 솔직히 저는 당신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당신이 벽 아래 깔렸을 때 저는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말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려는 사람이구나. 그때부터 저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믿었던 어떤 문장 때문이었죠. 첫날은 모두가 비웃었다. 둘째 날은 지나가며 쳐다봤다. 셋째 날은 한 사람이 삽을 들었다. 넷째 날은 여럿이 함께 벽을 쌓았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마을이 바뀌었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다음 문장을 쓸 차례예요. 우리는 이 마을에서 배운 걸 다른 마을에도 전하고 싶어요. 이제는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불씨가 될 수 있으니까요. 마을 아이들이 모여있는 작은 광장에서 외쳤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그들의 눈은 빛나고 있었고 그 목소리는 바람을 타고 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한국의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곳 은자비니에서도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하는 변화의 순간 댓글로 나눠주시면 저희가 또 다른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세상 어딘가에서 또 다른 은자비니가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 함께 찾아가 보지 않으시겠어요?